49번 연력화. 자, 지금 현재 Q를 공급했는데 델타 V 플러스 W에서 1이 0인 경우죠. 그러면은 자, 외부의 향분은 0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상태 열을 공급했으니까 온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빛의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낮다.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죠. PV4 MRT에서 자, V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 압력도 뭐여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죠. 그러니까 나에서 압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니은만 다루고 있고요. 자, 50번은 자, 탁구공이 찌그러지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열을 공급하는 거고 뜨거운 물로 열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니까 당연히 탁구공이 펴진다, 이 일을 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열을 흡수했고 팽창스가 일했고 온도 높아지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A에서 B는 드론 과정이에요. 그럼 A, B에서 기체가 한 일은 내부 면적이니까 지금 2일이 0일 수 없죠. 그리고 AS는 단열 팽창이니까 온도가 뭐한다? 내려간다.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디귿.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AB 과정 Q는 델타 플러스 W에서 내부에는 변화가 없다고. 그러니까 흡수한 열량은 2라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 일은 A, B의 내부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면적이 2보니까 더 작죠. 그러니까 AB가 흡수한 열량이 AC보다 더 크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비음만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2번은 자, A에서 B 과정은 온도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열을 일단은 방출했다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B에서 C로는 지금 온도가 높아지니까 열을 흡수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는 A에서 B에서 C로 가는 동안에 흡수한 열량은 5Q제로고 방출한 열량은 3Q제로니까 이때 한 1은 둘의 차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2Q제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B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한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라는 거 어떠냐 그랬어요. 자, 여기가 A예요. 그럼 A에서 B까지 온도가 이만큼 변했고 BC 이만큼 변했죠? 그러니까 증가량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한 1은 얼마가 나와야 돼? 2Q제로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음만 정답이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53번은 고열원으로부터 흡수한 열량이 일정할 때 열기관 한 1은 자, 디귿 열기관 효율이 큽니다. 한 1이 어떨수록 클수록 그렇죠? 클수록 그러니까 기억이 고열원이 자, 얘가 이제 Q1이면 얘가 Q2면 한 1이 W고 얘는 Q1과 Q2의 차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Q1이 열기관의 환율보다는 커야 되니까 기억이 니은보다 커야 되고요. 그다음 방출하는 열량은 자, 한 1의 차이니까 기억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기억과 니은의 차이. 그래 클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 있네. 자, 그 다음에 54번은 자, 얘는 지금 열기관의 효율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자, 그러면 효율이 A가 0.4라고 했으니까 A의 효율 0.4, 10분의 4, 5분의 2 이게 뭐냐면 흡수한 열량분의 한 1이에요. 한 1은 자, 흡수하고 방출의 차이가 되니까 Q0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죠. 이거 정리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2Q0는 5Q0 마이너스 5Q가 되니까 그러면은 3Q0가 얼마가 돼요? 5Q가 되는 자,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효율이 0.2예요. 그러니까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5Q분의 자, 근데 이거는 쉽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어떻게 풀어도 될 수 있냐면은 흡수한 연량이 나와 있으니까 괜히 좋다. 흡수한 연량이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중에 0.4를 2를 했으니까 이 중에 0.6을 갖다가 뭐 한다는 거야? 0.6을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훨씬 쉽겠죠? 그 다음 기억은 뭐냐면 이 중에 0.2를 2를 했으니까 0.2를 2를 했으니까 5큐 중에 0.8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기억은 5큐 곱하기 0.8이 되는 거죠. 4큐를 버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Q는 0.6Q대로다. 바로 구할 수 있고요. 그럼 기억은 4Q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4Q는 4 곱하기 Q 값이 얼마요? 0.6Q제로니까 6, 4, 24, 2.4Q제로가 돼야 되니까 있는 사람도 있고 한 번에 순환 과정에서 A가 한 일과 B가 한 일을 물어봤어요. A가 한 일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Q제를 0.4니까 0.4Q제로가 되는 거고 B가 한 일은 얼마니까 지금 얼마예요? 저 5Q 중에서 4Q니까 얼마인가? Q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Q가 0.6Q제로니까 둘이 같지 않죠? 그러니까 같다는 표현은 잘못된 이야기 여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카르노 기간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에서 AB 과정에서 흡수한 연량이 Q제로라고 문제도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흡수한 연량이 Q제로고 이때 방출한 연량이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얘가 등원이니까 T1 온도가 똑같고 얘는 온도가 낮아요. T2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보기 봅시다.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연량은 근데 문제에서 열 효율이 0.2라고 했으니까 방출한 연량은 0.21 했으니까 Q제로 중에 0.8을 더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0.8Q제로가 돼야 되니까 기억은 잘못되어 있고 이은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DA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 증가량 얘 온도 변화나 온도 변화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같아야 된다. 이런 잘못됐고요. 그럼 디귿은 ABC 과정에서 한 일과 CD에서 받은 일이에요. 당연히 ABC의 이 면적이 CDA의 면적보다 크니까 이 기계는 일을 한 거니까 ABC에 팽창할 때 한 일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답의 문제입니다. 56번은 얼음이 녹아요. 그럼 왜 그래? 손에서 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손에서 이쪽으로 가서 얘를 녹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의 현상이고 무질서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고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A하고 C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특상대성에 대한 설명의 기준입니다. 특상대성은 자 모든 관성 접촉에서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 이거 우리가 상대성 원리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모든 관성에서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광속불변 원리. 속력이 클수록 자 질량 증가가 일어나죠. 그 질량을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대론적 질량은 어떻게 된다? 자 감마 M0. 그래서 속력이 좀 이 값이 커지죠. 상대론적 질량도 커지게 되는 거니까 A, B, C 설명보다 맞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0번은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타고 있는 고유 길이가 L. 이게 고유 길이래요. 이게. 근데 A의 관상계에서 B의 시간은 A 시간보다 A가 볼 때 B의 시간은 천천히 가야 되죠. 나 느리게 가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뭐해? 짧게 되는 거죠. 미리수축이 나니까.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B의 상대론적 질량을 얘가 운동하니까 정지 질량보다 뭐하다? 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런 표현에 들어가는 걸 찾아주면 되니까 느리게 짧다 크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9번. 자, 문제에서 A의 관성계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T다라고 얘기했어요. A 입장에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T였어요. 누가 가는 거야? 빛이 가는 거죠? 그럼 A가 보면 이 길이는 고유 길이가 돼야 되는 거고 방출에 T입한 것 같게 되겠죠. 그래서 A의 관상계에서 검출기까지 거리는 CT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B의 관상계에서 방출된 빛은 속력은 무조건 실어야 되니까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D은 B 입장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얘 입장에서는 빛을 내보내는데 검출기가 어디로? 왼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짧아져야 되니까 T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니까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자, 60번은 자, 문제에서 A의 관성계에서 P와 Q를 있는 직선은 우주성 운동하여 나란하다 그랬습니다. 오른쪽 운동하고 있죠. 그럼 B 입장에서 봤었을 때 Q하고 R, L2는 이게 고위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B 입장에서 기억이 고위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A 입장에서는 길이가 수축되니까 기억보다 L1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Q하고 R 거리는 뭐냐면 운동 방향으로 뒤축이를 하니까 그대로 뭐가 나타나야 돼? L2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P하고 Q 사이의 고유 길이는 기억이 고유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이 고유 길이가 더 크다. 잘못되어 있고 기억은 L1보다 크다. 얘는 어때야 된다?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음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자, 문제에서 B의 관성계에서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한 점에서라는 두 사건 사이의 간격, 보유 시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B 입장에서 왕복하는 시간, 보유 시간이에요. 그럼 A에서 측정하면 빛의 속력 그대로 C가 돼야 됩니다. 그럼 D은 방울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도달하는 데까지 빛의 경로는 그랬어요. 그럼 A 입장에서 B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얘 가는데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시간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CT제로가 돼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런데 A가 볼 때는 거울도 옆으로 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1 CT제로보다는 큰 거리를 빛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경로는 B가 간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CT제로보다 크다가 돼야 되니까 잘못되어 있고요. 그럼 광원에서 방출된 빛과 광원과 거울 사이의 왕풍에 걸리는 시간, 이 T0는 누구 입장에서? B 입장의 고유 시간이에요. 그럼 A 입장에서는 팽창 시간이니까 A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걸로 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빛이 진행한 거리가 길어졌죠? 그럼 시간도 길어져요. 그걸 우리가 시간 팽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다가 돼야 되니까 잘못되어 있어요. 자, 63번은 자 A의 관성계에서 P와 Q에 동시에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동시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니까 A하고 B 입장에서 보았을 때 A 입장에서는 빛이 동시에 방출돼서 동시에 반사하고 동시에 같다. 이 말은 뭘 설명하는 거야?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A, B가 서로 운동 형태가 다른데 비교를 하려면 우리가 팩트를 찾아야 된다는데 팩트는 한 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어. 즉 여기에 동시에 도달하는 우리가 둘을 비교할 수 있는 팩트는 뭐냐면은 거울에 동시 도달한다는 게 팩트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B가 보더라도 동시에 도달한다는 거야. 그럼 B 입장에서는 방언에서 빛이 왔어요. 갔고 갔는데 자 B가 볼 때는 거울이 일루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P는 이만큼은 오면 되는 거고 Q는 이만큼을 가야 동시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서 먼저 빛을 방출을 해야 돼? Q에서 먼저 방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PQ에서 방출된 빛은 거울에 동시에 반사된다는 것은 공통 관측 사실이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지만 니은 빛은 어디서부터 얘하고 얘가 시간이 같다고 B는 느껴야 되니까 Q가 먼저 방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P에서 Q보다 먼저 방출됐다는 니은 보기는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 디귿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동시에 도달될 수가 없는 게 여기까지는 동시였는데 그 사이에 이 5라는 점도 얘가 볼 때는 이리로 가 있거든. 이만큼은 오면 돼. 근데 P는 여기 가 있어. 이만큼은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Q에 먼저 도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64번은 자, L이라는 거리가 주어져 있는데 자, C에서 봤을 때 L이 고유 길이죠. 그러니까 이거 고유 길이를 얘기하고 정지 에너지는 A와 B가 같다. 정지 에너지가 A와 B가 같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A와 B의
질량이 같다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질량은 같다. 그럼 기억 A의 입장에서 P와 Q 사이는 A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기가 멈춰있고 이 길이가 이동을 하는 거니까 뭐가 일어나? 길이 수축이 일어나. 그러니까 L보다 뭐야 돼? 작아야 된다. 그 다음 니은 B의 관성계에서 P를 통과한 순간부터 Q를 통과할 때 자, 얘 입장에서는 시간은 속력분에 얘가 0.75인 걸 볼 텐데 문제는 이 거리가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0.7C분의 L보다 뭐여야 돼?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C 입장에서 상대론적 질량, 운동에서 갖는 질량을 얘기해. 빠를수록 더 상대론적 질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빠른 게 누구예요? A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핵반응 점거 후에 입자들의 전화량과 질량수는 보존돼요. 이게 핵반응식이죠. 그런데 질량은 반드시 줄어야 들어야 된다. 질량 결선 때문에. 그래서 전후의 질량이 M1, M2면 질량 결손량은 얼마가 돼야 돼? M1-M2가 돼야 되고 이것에 자, 방출의 제곱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억 질량수는 원자핵에서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맞는 거고 질량 결손은 처음과 나중의 질량 차이를 얘기하고 이때 에너지는 M-M2가 돼야 되니까 이거 잘못돼서 기억 니은만 답이 된다. 자, 66번은 양전자 관측 촬영 팩트. 자, 팩트에서 P가 파스트론 양전자를 얘기하고 E는 이미팅 발생시키는 T는 토모그래피 관측 촬영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전자하고 양전자를 갖다가 빠르게 충돌시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하고 양전자를 빠르게 충돌시켰더니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감마선 에너지를 변했다. 즉 질량이 뭐를 변했다? 에너지로 변했다. 이거 우리가 질량이 없어졌다는 쌍도 이야기를 해요. 즉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다는 걸 확인하게 된 실험인 거죠. 그래서 기억,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상대론의 질량은 크고요. 핵반응에 의해서 자 질량 결선을 발생하게 되는 거고 감마선, 질량 에너지를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67번은 자 2, 6, 2, 4 그럼 여기가 4 8, 8, 8, 6이니까 2 X는 4의 헬륨을 얘기하죠. 그럼 4, 2 헬륨이 되려면 4, 5 3이니까 2 얘는 2, 0이니까 얘는 1 그래서 얘는 헬륨이고 얘는 중수를 얘기하죠. 가는 라듐이 분해가 되고 있으니까 분열이죠. 핵분열이 되는 거고 중성자수는 X가 4에서 2 빼니까 위에서 아래 빼면 중성자수 Y는 2에서 빼니까 1이죠. 그러니까 X가 Y보다 크다가 돼야 됩니다. 질량 결선이 클수록 발생한 에너지가 크죠. 12가 5보다 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기억은 잘못됐어요. 자 68번은 인공적으로 만드는 핵융합물을 얘기하는 거죠. 상용화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현재까지의 과학기술로는. 그러면 핵융합이라는 것은 질량수가 작은 것들이 반응해서 질량수가 큰 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핵융합은 원자력 발전소는 뭐예요? 핵 분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성자수는 수소원자에게 헬륨원자액보다 어떻다? 수소원자에게 1H고 1입니다. 헬륨원자에게 4헬륨 양성자수가 2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소원자에게 헬륨원자액보다 뭐예요? 작다. 있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된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연력학. 자 지금 처음에 조건에 A하고 B가 열평의 상태에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A하고 B의 온도가 동일하다는 얘기다. 이 상태에서 A하고 B 온도가 동일하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가 단열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추위에서 얘가 여기다 단열압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열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기억 A의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낮다. 단열 압축하면 온도가 높아지죠. 그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도 낮다. 기억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B는 그럼 B에서 PV 이퀄 NRT에서 어떤 상태냐 온도는 지금 높아졌어요. 단열 압축해서 그럼 부피가 일정한 상태라면 압력은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그쵸 작다가 돼야 되니까 니는 잘못했고 그 다음 디귿 과정은
나에서 다가정으로 움직여 왔었을 때 A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크다. 이 Q가 내부 에너지라고 한 일인데 지금 둘의 온도를 높인 데에 사용됐지만 얘가 지금 뭐합니까? 지금 부피가 팽창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자, 40번은 지금 가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가가 L만큼 압축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원래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만큼 압축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L인 거고 그리고 L의 기준으로 또 여기까지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2L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의 조건에 뭐라 그랬냐면은 피스톤 질량, 그 다음에 대기압 이런 거 다 무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케이스에서는 원래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만큼 L만큼 압축되어 있으니까 위쪽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겠죠. KL. 그 다음에 이걸 단면적으로 나눠준 게 압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탄성력이 지금 얘가 이만큼 L만큼 압축되어 있으니까 원래대로 내려가려고 탄성력이 작용하겠죠. KL을 단면적으로 나누는 거.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기체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 있어야 될 녀석이 이만큼이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아래로 EKL의 탄성력이 작용하는 걸 면적으로 나누는 것이 용수답에 생기는 압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기체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체 압력을 비교하게 되면은 누가 더 크다? 나가 더 크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기체 압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 니은 가에서 나가정에 열을 공급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할 겁니다. 그다음 가나 가정에서 용수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Q보다 어떠냐 그랬어요. 이 공급한 Q 때문에 델타 U 플러스 W로 온도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설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변화량 이게 에너지가 늘어났죠. 근데 얘가 지금 2분의 1 자, 쟤보다 이제 늘어나는 것이 정확하게 의미하면은 4L제곱 마이너스 L제곱만큼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기체가 자, 부피 변화를 일으켰으니까 이만큼의 일이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Q보다 어떻게 돼?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1번은 자, 지금 A, B, C, D 때 지금 온도 관계를 보게 되면 A하고 C가 등원 관계입니다. A하고 C가 등원 관계면 제가 온도가 TA, 그 다음에 TC가 온도가 똑같다는 거고 이리로 가면 PV 표 에너지니까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늘어나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TB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더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PV 표 에너지에서 지금 압력이 감소했고 부피가 일정하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제일 낮은 게 TB고 그 다음에 TC하고 TA가 같고 TB가 제일 온도가 높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 온도는 C에서가 D에서보다 높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BC 가정에서 하고 BA 가정에서. 자, BC 가정에서 B에서 C까지 온도 변화보다 B에서 D까지 온도 변화가 더 크죠. 그럼 이때는 Q는 델타 플러스 W인데 1은 없는 상태니까 온도 변화가 크다는 거는 열량 관계가 크다는 걸 얘기해요. 온도가 많이 낮아졌다? 그럼 방출의 열량도 많다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BC보다 BD가 열을 더 많이 방출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잘못된 얘기가 되겠고요. 디귿은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에 기체가 한 일의 내부 면적을 얘기해요. 그럼 1보다 2가 면적이 더 크죠. 그러니까 1에서가 2보다 작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2번은
AB는 등원 과정이에요. 그럼 이때 열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AB가 지금 흡수한 열량이 Q1입니다. 이때 열을 흡수합니다. Q1. 그 다음 얘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열을 방출하죠. 이때가 Q2고, 이때 온도가 높아지니까 열을 흡수하니까 Q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흡수한 게 Q1, 방출한 게 Q2, 또 여기서 온도가 높아지는데 흡수한 게 Q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기억,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CD 과정에서의 일보다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내부 면적이 이 내부 면적보다 크죠. 그러니까 AB 과정에서가 한 일이 CD보다 크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D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A하고 B는 온도가 똑같아요. 근데 B에서 C하고 온도가 낮아지죠. 그럼 다시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온도가 누가 더 높아야 돼? T3가 T2보다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온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된다? 얘가 더 많이 변하고 얘가 덜 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은 BC에서 감소량은 DA 증가량보다는 이때 온도가 더 많이 변했으니까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효율에 대한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효율이라는 것이 흡수한 열분의 한 일이에요. 지금 1 빼기 그 뭐가 돼? 흡수한 열분의 방출한 열, 이걸 얘기하는데, 얘는 이 경우에 pH는 어떻게 돼? 1 빼기 흡수한 게 Q1에다가 요만큼 더 흡수하죠. 그 다음에 방출한 건 Q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 분모보다 얘 분모가 높으니까 이 값이 얘보다 작아지니까 효율은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1-10 Q1분의 Q2보다 크다가 돼야 되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결국에는 A, B, C, D, A로 돌아오게 되면 자기 위치로 돌아오게 되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핵심은 주어진 조건이 내부에너지 변화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환을 하면 A에서 다시 A로 돌아오면 제자리로 들어왔으니까 내부에너지 변화량이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A에서 B로 가면은 온도가 높아져야 되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면은 지금 보면 얘보다는 얘가 이퀄 NRT에서 요 곱한 값이 작죠. 그럼 온도가 낮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고. C에서 D로 가면 또 감소한다는 거고요. D에서 A로 가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증가한 게 얼마냐면 30에다 10이다 하니까 42Q가 돼야 되는 거고, 방출한 게 24하고, 그 다음에 기억을 더하면 방출한 건데 이 값이 같아야 합이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값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돼? 8Q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방출한 거는 18Q제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은 18Q제로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이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이 효율이 지금 0.1고, 그 다음에 이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이 10Q제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때 열을 흡수하게 될 거고 이때 열을 방출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러면 흡수한 열량을 알 수 있죠. 자, 효율이 0.2면 자, 한 일은 왜 생긴 거야? 1이라는 게 흡수한 열을 그중에 0.2%가 2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흡수한 열 수온값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50Q제로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그럼 방출한 건 얼마가 되는 거냐? 흡수한 열 중에서 0.2가 아닌 0.8을 갖다가 뭐하게 되는 겁니까? 0.8을 갖다가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방출한 열량 Q1이 지금 50Q제로가 되는 거니까 50Q줄에 0.8이니까 40Q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Q2라는 게 어느 과정이냐면 D에서 A가 되는 거예요. 자, D에서 A 과정. 자, Q2라는 게 아니구나. C에서 D 과정. C에서 D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한 1에서 이 열량이 되는데 이 열량 값이 지금 얼마냐면 자 40Q제로를 방출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숫자가 써주면 그럼 24만큼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었으니까 한 1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6Q제로를 한 1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AB 과정에서 자 그럼 일단 니은 그래서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연령은 얼마가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럼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연량이라는 것은 아까 계산했죠? 50Q제로 그럼 얘가 50Q제로의 열을 흡수하게 되려면 30에다 얼마를 넣어야 돼? 20을 더해야 되니까 이때 한 일이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네가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연량은 50Q제로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럼 디귿 기체가 받은 일은 CD 과정에서는 자 받은 일은 CD 과정에서는 받은 일이 얼마입니까? 16Q제로 그 다음에 D에서 A는 D에서 A가 무슨 변화? 단열 변화야. 표준 델타 플러스 W인데 지금 문제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증가한 게 플러스 12Q제로니까 한 일은 마이너스 12Q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2Q제로가 돼야 되니까 CD가 D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력이 되겠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은 자, 문제에서 효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A가 B의 3분의 2배라고 했으니까 얘 효율을 갖다가 그냥 0.2라고 하면 얘는 0.3이다. 뭐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공급한 열이 둘을 더하고 같아야 되니까 Q0하고 W만큼은 공급을 한 거고 얘는 Q0에다가 EW를 한 거죠. 그럼 얘 대 얘의 효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3인데 효율이라는 건 흡수한 열량 분의 한 2를 얘기하는 거고 얘 흡수한 열량은 Q0의 EW고 한 1이 EW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은 요거 곱하면은 Q0분의 W의 3 WW 지워지니까 아니면 Q0의 EW의 얘 곱하니까 4 이런 얘기죠. 요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3Q0 그다음에 6W 그다음에 4Q0 4W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Q0 하나 값이 얼마다? 지금 2W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얘가 얼마라는 거야? QW가 2W니까 Q0가 2W니까 얘가 3W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얼마니까 4W가 되는 거니까 얘는 4에서 2니까 효율이 얘가 50%짜리구나. 그러니까 뭐 50%짜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효율 같은 경우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지금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Q자료는 EW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유원으로부터 받은 열량은 B가 지금 아까 얼마였어요? 지금 B는 지금 4W가 됐었던 거고 자 B는 4W A는 얼마였어요? 3W니까 세배 안 되죠? 그러니까 잘못했고요. B의 효율은 0.5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자, 하나는 나는 뜨거운 물을 얘기하고 다는 얼음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을 받는 거죠. 나는 열을 받게 되는 거고 다는 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열을 흡수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얘는 열을 방출한 거니까 그래서 나에서 열을 받아서 방으로 올라갔다는 건 외부의 일을 한다는 얘기고 나에서는 얘죠. 열을 받았으니까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해야 되죠. 고요. 지금 다에서 열을 방출하는데 델타 플러스 W 당연히 온도는 낮아졌는데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도도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방출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에다가 받은 일을 합해야 되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은
지금 가에서 나에서 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연락 제법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같이 기체 분자가 퍼져다가 북한의 골고루 퍼지고, 퍼진 기체는 다시 모일 수는 없다. 이거 우리가 비가변상이라고 얘기한다 했었지? 그래서 무질서도가 뭐하는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고, 반드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는 연락극체 이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현상은 비가역적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하고 되듯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성. 자, 얘는 자, B가 있고 A가 있는데, 자, B는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우주를 운동하고 있어요. 그 입장에서는 빛을 보내고 받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A가 본다는 거죠. 그럴 때, 자, 문제에서 광원에 도달한다. 자, 그럼 가에서 조건,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광원에 도달하는 시간, 이게 B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A 입장에서는 빛이 어떻게 가는 걸로 보이냐면 이렇게 갔다가 반사해서 이렇게 오는 걸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B가 간 거리, B가 볼 때 LB고 여기 얼마냐면 A 입장에서 L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누구보다 커야 돼? B보다 커야 되고, 이걸 누가 가냐면 빛이 가는 거니까 시간도 A의 시간이 B 시간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A가 B보다 길이가 길고 시간도 길고요. 근데 이 각각을 누가 움직여?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빛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의 속력을 얘기해? 빛의 속력을 얘기해. 그럼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빛의 속력은 동일해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력이 되겠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48번은 자, 이게 지금 A가 보았을 때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방언에서 이게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실제 길인지 아닌 빛이 진행한 거인지 잘 따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A 입장에서는 빛이 이쪽으로 가죠. 빛이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빛을 받는 검출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고, 얘는 검출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실제 빛이 진행하는 경로는 이만큼만 진행하면 되고, 얘는 이만큼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두 거리가 같다 그러면 Q의 도달을 늦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빛이 진행한 거리가 이제 A 입장에서 봤을 때 같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H면 이제 요거하고 요게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원래 있던 OP의 길이가 OR의 길이보다 어디가 컸다라는 것을 설명한다. OQ네요. OQ. 자, 그러면 얘가 볼 때는 Q는 어떻게 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치? A가 볼 때는 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OP하고 OQ, P하고 Q를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누가 OP가 이 거리보다도 더 컸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OQ보다. 그래서 이 길이가 이거보다 원래 컸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광원 R로 가는 거리가 L2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해서 A의 광원 반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자, 여기서 PQ에 동시에 도달이 A 입장에서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자, 문제에서 이건 이 조건을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자, 광원에서 P까지 L1을 값을 했었고, 광원에서 P까지 L1을 갔으니까 한 거리가 빛이 갔으니까 동시에 도달한다는 건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니은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리가 누가 더 커요? P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Q에 먼저 도달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용해서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R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R 사이의 거리는 광원과 R 사이면 요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L2보다 크다. 그런데 자, 지금 이 L2라는 거는 뭐냐면 빛이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은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R이 옆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뭐냐면은 L2인 거예요. 이게 빛의 진행한 거리야.
그런데 디귿의 무게는 실제 있던 광과 알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실제 거리는 이만큼이고 빛이 지는 건 이거니까 광과 알 사이의 거리는 L보다 뭐야 돼? 작다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자, 이 그림상에서 B의 관성계에서 T2, T2, B는 그냥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P에서 X, 이 시간과 이 시간이 지금 얼마다? T2, T2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지금 P에서 X 거리와 Q에서 Y 거리가 같다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A 입장에서는 광원에서 P가 출발을 하면 우주선 옆으로 하니까 X가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뭐가 되냐면 T1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다음에 Q에서 출발한 빛이 Y로 가는데 Y가 여기로 가 있다고 Y가. 그러니까 이만큼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기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1이 기억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T1에다가 기억, 이게 뭐냐면 A가 남의 걸 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T1하고 기억을 더한 거고 이 B는 자기가 자기 거 보니까 고유관계에 되는 거죠. 그러면 이 T2보다 기억 A가 생각한 B, A는 이 사건을 보니까 남의 거는 팽창되어 있죠. 얘가 더 커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디귿 A의 관성계에서 P에서 X까지의 길이는 자 Q에서 Y까지의 길이보다 A의 관성계에서 P에서 X까지의 길이는 그 다음에 Q에서 Y까지 원래 지금 B가 봤을 때 이 거리가 어땠다고 그랬었어? 같았어요. 그러면은 A가 보면 길이 수축이라는데 PX든 QY든 똑같이 길이 수축이라니까 두 길이는 어때야 돼? 같다가 돼야 되겠죠. 수축돼서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50번은 자 A 입장에서 빛은 P하고 Q에서 동시에 방출이 되었고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해. 그러면은 이 한 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뭐야? 팩트인 거예요. 일단은 동시에 도달한 이 거리가 같다는 걸 생각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P하고 Q 사이 거리 L1은 A가 측정한 고유 길이가 돼야 됩니다. 그럼 B가 생각한 L2는 자기가 멈춰있고 L1이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수축하죠. 그러니까 이건 수축 길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광원에서 이 상황을 B가 보게 되면 팩트는 뭐냐면 동시 도달이에요. 그러면 이 B 입장에서는 누가 움직이냐면 검출기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P가 이만큼 와야 되고 Q는 이만큼 가야 되는데 이게 동시가 되려면은 A 입장에서는 동시에 P하고 Q가 켜졌지만 B 입장에서는 이거와 이게 동시가 되려면 Q가 먼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동시에 도달을 했지만 이 동시 도달 이유가 Q가 P보다 먼저 방출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따라서 기억, 빛은 Q에서보다 먼저 방출했고 동시에 도달한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그럼 L1이 L2보다 크고요. A의 관성계에서 B는 남의 거니까 자기보다 천천히 내려간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되겠다.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1번. 자, 문제에서 조건이 뭐냐면 A 입장에서 보았었을 때 B하고 Q에서 출발한 빛이 O에서 동시에 소멸한다 했어요. 이 동시에 소멸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기 동시에 도달이라는 얘기야.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소멸했다는 거죠. 근데 얘는 빠르죠. 얘는 느리죠. 그러면은 동시라면 이 길이가 Q 길이가 누구보다 OQ보다 길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 A의 관성계에서 B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B가 있고 그 다음에 O가 있고 Q가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A 관성계에서 B가 P에서 O까지, 자, 이거 P에서 O까지 이동하는 걸리는 시간은, 자, C가 Q에서 O까지 이동하는 걸리는 시간보다 어떻게 되겠냐? 자,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시간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에서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누가 더 빨라요? 지금 이제 B가 더 빠르죠. B가 얘가 0.8c고 얘가 0.7c라고. 빠를수록 시간이 천천히 가죠. 그러니까 A 관성계에서는 B의 시간이 C보다 느리게 간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디귿 Q에서 O까지의 거리는, 자, B의 관성계에서 볼 때는 B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거는 그냥 수직이야. 길이 수직은 어떻게 일어난다? 운동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볼 때는 O하고 Q는 B 입장에서는 그냥 고유 길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C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자, C 입장에서는 자신이 멈춰있고 얘가 오니까 자,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Q에서 O까지의 거리를 갖다 측정하게 되면은 누가 더 길게 느껴져? B가 더 길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2번은, 자, 우주선과 우주정거장은 얘는 정지되어 있고 우주선이 가고 있고 이 거리는 고유거리가 삼광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자, 얘가 빛을 방출할 때와 얘가 빛을 방출할 때가 동시라는 얘기예요. 동시 방출됐다라는 걸 지금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우주선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P가 Q에 도달을 하면 얘는 자기가 멈춰 있고 얘가 오고 그래서 빛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삼각면보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니까 삼각면보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빛이 진행하는 거리가 삼각면이면 3년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3층보다 작아져야 된다. 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니은 우주정거장의 관성계에서 Q가 방출되는 순간부터 우주선에 도달할 때까지 Q가 진행하는 거리는, 자, 우주정거장 입장에서는 빛을 내보내는데 P가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진행하는 거리는 삼각면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우주정거장에서 관성계에서 P가 우주정거장에 도달하는 순간, 자, P가 우주정거장에 도달을 해요. P가 우주정거장에 도달을 하는 순간, 자, Q가 우주선에 도달한다 했어요. 자, 얘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을 때, 얘 입장에서 생각했었을 때, 자, 지금 우주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주정거장의 관성계에서, 좀 줄여봅시다. 우주정거장의 관성계에서 이 입장에서 P가 우주정거장에 도달하는 거는 얼마가 걸려야 돼? 삼각년이니까, 자, 3년이 걸려야 된다 이런 얘기야. 3년, P니까 맞죠? P니까 3년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Q가 우주선에 도달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빛이 갔었을 때 우주선이 일로 가 있으니까 3년마다 어떻게 돼? 짧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정거장의 관성계에서는 P가 우주정거장에 도달하는 순간 Q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자, 먼저 Q에 먼저 도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마이클슨 몰지럼, 이건 다 아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빛이 MPM이니까 M에서 P까지의 거리가 L이에요. L. 그래서 보면 이 거리가 L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자, 빛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도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L이고 L이니까, 자, 시간은 속력권의 거리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빛의 속력 언제나 어때야 돼? 같아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마이클슨하고 몰리는 이렇게 갔다 오는 시간과 이렇게 하는 시간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동시에 도달했어요. 그 말은 에테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기억니은 딱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지금 주어진 조건이 누구 입장이냐면 A 입장이에요. A에서 봤었을 때 광원 원점 O에서 P, 그 다음에 Q, R에 빛을 보냈는데, 자,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자 PQR에서 반사되어 여기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는 뭐냐면 동시에 도달이라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도달이라는 거는 이 거리가 같고 실제 일어나는 팩트는 뭐야? 동시 도달이 팩트가 돼야 돼. 이 팩트는 뭐예요? 자, 누가 보더라도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 거죠. B가 보더라도 C가 보더라도. 자, 그러면 기억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 방출된 빛은 PQ에서 동시에 반사해야 되는 거죠. 왜? 길이가 같으니까 동시에 반사돼서 다시 도달하는데 동시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만든 설명이 돼야 되고요. 니은 B의 관성계면 B가 얘입니다. 예. B의 관성계에서는 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자 B 입장에서는 광원이 자 얘 입장에서는 광원이 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R이니까 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B 입장에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P가 처음에 일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키워놓을게. 그래서 빛이 이만큼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은 이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 빛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T1이라고 놓고 이 시간을 T2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이 빛이 반사가 돼서 일로 오게 되죠. 자, 이게 누구냐면은 B가 본 R에서 빛이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면 여기 이제 광원이 이쪽으로 와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이 또 T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B 입장에서 봤었을 때 P에 대한 문제는 P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T1이 걸렸지만 광원이 그 사이에 이렇게 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빛은 요만큼은 오면 되죠. 이 시간을 T3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5에 동시에 도달한다는 건 실제 팩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R로 갔을 때 경과되는 시간은 2T2가 되고 자 이때는 P로 가는 건 T1하고 자 이 시간을 T3를 했으니까 이 시간이 같아야 동시 도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의 관계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게 제일 길죠. 그 다음에 T2 그 다음에 여기 도달하는 T3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이거 두 개 더한 거하고 같아진다는 게 이제 여기서의 문제의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기억 맞는 얘기고 니은 B의 반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에서가 R에서보다 먼저 반사가 아니라 R이 먼저 반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C의 관성계에서 보았을 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Q에서가 R에서보다 먼저 반사한다. 자, C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Q가 일로 가고요. R이 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Q에는 1만큼 도달해야 반사하는 거고 R은 요만큼 가야 되는 거니까 누구한테서 먼저? R에서 먼저 반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구나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5번. 자, 리튬 원자액이 M1이에요. M1이고, 자, 양성자가 M2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액이 M3입니다. 그럼 얘는 리튬이, 자, 원자번호가 이제 3번이죠. 그 다음에 양성자니까 1,2H죠. 그랬더니 4위 헬륨이 몇 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됐다. 그러면 2, 4, 8이니까 얘가 1이니까 얘는 질량도가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어쨌든 무거웠던 게 가벼운 걸로 바뀌는 거죠. 3이 2로 바뀌는 거니까. 뭐예요? 그러면 핵 분열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핵 분열이라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지 에너지라는 건 정지돼 있을 때의 상태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M1 빼기 M2 그랬으니까 M1 빼기 M2 자 그럼 리튬 원자액이 양성자보다 그랬었으니까 리튬 원자액이 M1이고요 양성자가 M2니까 자 얘의 정지 에너지는 M1C의 제곱이고 얘의 정지 에너지는 M2C의 제곱이니까 이 에너지의 차이는 얘에서 얘를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M-M2에
자, 광속의 수로 이만큼이 정대 에너지의 차이가 된다. 이런 말이죠. 다음 디귿은 얘가 지금 M1, M2, 얘가 M3인데 얘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발생을 했으면 무게의 질량이 이 뭐보다 EM3보다 크다. 그래서 질량 결손이 일어났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디귿은 EM3가 더 큰 걸로 나와 있으니까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정답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6번은 일단은 채워야죠. 기억은 자 1, 2니까 3, 2, 8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얘는 235에 1이니까 236, 다음 140에 여기 두 개 있으니까 142, 4, 9, 그 니은은 94의 질량을 주에다가 92, 54죠? 92, 54 그러면은 30, 얼마 8이 돼야 되겠죠? 얘는 원자번호가 38이고 여기 y가 됩니다. 자, 그럼 1번 가는 핵 분열이죠. 아니, 가는 핵 융합이죠. 그러니까 원자력 반사로 하는 건 핵 분열하는 거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고. 2번에서 기억은 질량수가 3이죠.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고요. 3번에 니은의 양성자수는 자 38이죠.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고요. 4번에 중성자수는 자 140, 51. 자 얘는 140에서 54를 빼면 되는 거죠. 140에서 54를 빼면은 6이고 그럼 8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중성자수가 86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니은은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94에서 38을 빼는 거죠. 빼기가 안 돼가지고 그럼 얼마예요? 얘는 자 6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56. 그럼 누가 나올까요? 지금 얘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질량 결손 양은 에너지가 큰 게 큰 거예요. 얘가 에너지가 크니까 질량 결손은 나가 더 크다 그래야 되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누군지를 찾아야 되겠죠. A는 양성자수가 1이니까 원자번호가 1입니다. 중성자가 0이에요. 그럼 얘는 1H를 얘기합니다. 얘는 중성자수가 하나입니다. 근데 C는 양성자수가 2이에요. 자, 그럼 C가 양성자수가 2이려면 C가 양성자수가 2이고 A가 1H를 면 반드시 B는 뭐가 돼야 됩니까? 원자번호가 1번이어야 돼. 근데 얘는 수소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근데 중성자 하나가 더 있죠? 그럼 얘는 질량수가 2가 돼야 되니까 얘가 2H라는 걸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C는 뭐가 되겠어요? 원자번호 2번에 3에 3이 헬륨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얼마가 돼? 1. 그 다음 니은은 지금 3이 헬륨이니까 중성자가 하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바꾸고요. A하고 B는 이 두 관계니까 둘 다 수소인데 질량이 달라요. 그럼 동위원소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그럼 핵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얘가 M1, 얘가 M2, 빼기 M3에 대한 자, 광속의 세로 이것이 에너지가 돼야 되니까 있는 설명이 되는 거죠. 기억력이 되겠다. 정답이 된다. 자, 54번은 자, 공수에다 중성자를 충돌을 시켰어요. 그러면 11이니까 얘는 4, 5, 3이니까 2, 4의 헬륨이 만들어진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기억의 중성자수는 4에서 2 빼니까 2 맞는 얘기고요. 자, 얘는 원자번호가 5에서 3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핵 분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이때 발생된 에너지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질량 결손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기억력은 디귿가 정답이 되겠습니다.